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조리원을 알아보시다가 이 돈 주고 가는 거 맞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첫째 때 조리원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결국 안 갔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아니 조리원을 왜 안 가? 아니면 조리원 안 가고 이걸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너 근데 조리원 왜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조리원을 안 가는 이유는 안 나네.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유 수유를 저는 처음부터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모자 동실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감염 위험이 좀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쓰이시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일단 모유 수유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리원을 가는 것보다 조리원을 안 가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신생아 때는 아이에게 젖을 직접 물리는 게 젖 양도 늘고 아이도 엄마 젖에 익숙해지면서 모유 수유 성공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조리원에 가면 엄마랑 아이를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직접 물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직접 물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밤에는 신생아실에서 선생님들께서 분유를 주시잖아요. 그럼 아이는 엄마 젖은 힘을 엄청 줘야지 나오는데 분유는 조금만 힘줘도 금방금방 잘 나오니까 그거에 익숙해져서 이제 내가 요만큼 힘줬을 때 분유가 이만큼 나오던 게 엄마 젖은 요만큼 힘줬는데 안 나오고 이만큼을 힘을 줘야 나오니까 아이도 짜증나서 계속 짜증내면서 울고 엄마는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두혼동도 올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가 직수를 하는 게 아이에게 가장 좋은데 그 조리원에 가면 어쨌든 그렇게 아이랑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조금 그게 꺼려졌고, 그리고 신생아실에 좋은 선생님들 당연히 많이 계시겠지만 가끔 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다 큰 아이도 아니고 다 태어나자마자 전혀 모르는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긴다는 게 조금 마음이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감염 위험은 저희 아이가 태어난 날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날이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를 모를 때도 뉴스에 보면은 RSV나 폐렴이나 이렇게 신생아 감염돼서 조리원이 폐쇄됐다는 뉴스들이 종종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리원 감염 이렇게 뉴스로 찾아보면은 최근에도 뉴스가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찝찝한 거예요. 조리원은 어쨌든 산모님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남편분들 출퇴근하다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조리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아이 직접 봐주시는 분들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있는 것보단 조리원에 있는 게 감염 확률이 높겠다 싶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됐고요. 제가 그때 조리원 예약한 데가 조금 비쌌어요. 그 조리원 비용만 한 8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요즘도 조리원 저렴한 곳 찾는다고 찾아봐도 3, 400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사지 한다고 또 한 100, 200 또 추가되고 하다 보면 어쨌든 미니멈 한 4,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그냥 확 깨지는 거잖아요, 2주 동안. 근데 저는 그 돈이 2주 동안 4, 500에서 1000만 원을 쓸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이게 맞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4, 500이면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 조리원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안 갔고, 안 가서 일단 좋았던 점은 저는 13개월까지 아이 두 아이 모두 완모를 했고요. 그리고 내 공간에서 마음 편하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조리원에 가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조리원이 그냥 원룸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감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갇혀 있어서 답답하고 때 되면 밥 넣어주면 그거 먹고 계속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답답하고 출산 후에 막 호르몬도 널뛰는데 그 공간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집순이 아니신 분들은 좀 힘들게 느껴져서 제 주변에도 2주 다 안 채우고 나오신 분들도 많고 아예 예약을 일주일만 해놓고 들어가셨다가 중간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연장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아기 낳고 나면 많이 고마워. 아기 낳고 나면은 많이 걸으라고 하시는데 조리원은 어떻게 뭐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나와요. 방도 너무 조그맣고 그렇다고 조리원 방 밖에 나와서 그 복도를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답답한 점이 좀 많고요. 그리고 조리원 밥보다 저는 엄마가 같이 계셔 주셨는데 엄마 밥이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같이 있으니까 저희 엄마랑 남편이랑 같이 애를 보니까 그 애착도 되게 강하게 생기고, 물론 조리원 나와서도 부모랑 자식 간의 애착이 당연히 잘 생기기야 하지만 신생아 때는 2주가 꽤 크단 말이에요. 신생아는 진짜 얼굴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매일매일 몸무게가 자라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케어하는 거에 이제 남편도 같이 적응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좋았던 부분 같고, 만약에 집에 이렇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케어를 같이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산후도우미는 꼭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 주변에 산후도우미 너무 만족스러웠다 이런 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산후도우미는 지역 맘카페 들어가면 어떤 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후기가 많을 거예요. 후기가 많은 분들은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산후조리원을 안 가실 거면 미리미리 그런 어떤 분이 좋은지 찾아놨다가 그분으로 지정해서 예약해드리는 걸 추천해요. 저는 진짜 너무 별로였어서 산후도우미는 이틀 쓰고 안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조리원 안 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아이 교구를 해준다든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쳐 준다든지 아이랑 놀고 싶은 데를 같이 놀러 다닐 수 있는 애들 너무 많고, 요즘 같은 저라면 미국 주식에 박아두고 묵혀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얼마가 돼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2주 동안 가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500이라고 잡았을 때 500만 원 그냥 날리는 거면은, 저는 산후조리 용품을 산 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손 파라핀 마사지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싸진 않지만 어쨌든 그거 사가지고 손목이 계속 아파요. 이거는 조리원을 간 친구나 안 친구나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제 친구는 산후조리원 갔다 왔는데도 빈 봉투도 못 들겠대요. 저도 지금까지도 손목이 너무 아픈 날에는 이렇게 벽에다가 손을 이렇게 꺾어놓고 잠들 정도로 아프거든요. 근데 뭐 이런 통증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른 부위로 다르게 오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파라핀 마사지기를 샀는데, 그거는 진짜 수시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담갔다 빼고 이렇게 꾸준히 해주니까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산후조리 기구가 조리원 안 가는 비용으로 구매를 해서 사면은 계속 쓸 수 있고, 쓰다가 중간에 당근으로 팔 수도 있으니까 비용적인 면에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보약이나 산후마사지 집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산후조리원 안 간다고 해서 마사지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산모들을 위한 또 전문 마사지 샵이 있어요. 근데 그게 1회에 지점마다 뭐 다르지만 10에서 20만 원 사이란 말이에요. 조리원에서 받는 1회 비용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왕창 그 돈으로 끊어가지고 훨씬 많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좌욕기 사서 집에서 좌욕 진짜 자주 하시고요.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좌욕을 자주자주 해주셔야 회음부 그 상처가 아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꼭 하시고, 병원에서는 진통제 두는 거 꼬박꼬박 먹으셔야 이 진통제 약발이 가시기 전에 안 아프기 때문에 꼬박꼬박 꼭 챙겨 먹어주시고, 너무 아프다 싶으면 진통 주사 놔달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그거 주사 놔주세요.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 아프신 분들은 주사 맞으시고, 그리고 그 쿠팡 시키면은 들어가 있는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 아이스팩을 회음부에 대고 있으면은 그 통증이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분들한테 제가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그거 주셔가지고 누워있을 때도 대고 있고 앉아있을 때도 대고 있더니 그 마비시키는 느낌으로 통증이 덜했었고,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조리원 가면은 엄마가 밤에 잠을 풀 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모유수유를 꼭 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실 밤에 자는 건 어려워요. 유축을 해놓는다고 해도, 저는 모유수유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젖병 닦기 싫어서였거든요. 근데 유축을 해서 먹이면은 결국 또 젖병을 닦아야 되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대신 낮에 엄마들이 아기 잘 때 꼭 옆에서 그냥 같이 누워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기도 좀 오래 자고 엄마도 피로 회복이 좀 되고. 그거를 안 하시고, 내가 어른인데 낮잠 자는 게 좀 이상하니까 저도 첫째 때 낮잠을 거의 처음에 막 안 잤거든요. 내가 낮잠을 왜 자? 막 이러면서 안 잤는데, 그럼 안 돼요. 아이 잘 때는 무조건 잔다는 생각으로 그냥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초산이니까 어쨌든 모유 수유가 처음이라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요즘은 보통 이제 모유 전문가분들이 계셔가지고 많이 잡아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집에 오면 또 어려운 점이 생기고, 뭐 젖이 양이 늘면서 젖이 뭉친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권향아 원장님 그 다우라이 이거 수유 쿠션도 파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 영상이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저 첫째 낳았을 때 그분이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저는 진짜 막 맹신하고 매주 그분 영상 업로드만 막 기다리고 질문 남겨서 답변 받고 막 이랬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유튜브로 이제 해소되지 않는 것들은 동네에 오케탄이나 아이통곡이라는 가슴 마사지 샵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전 양도 늘려주신대요. 전 양도 늘려주시고 그 모유 수유 자세도 잡아주시고 모유 수유에 관련된 거 질문하면 다 답변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모유 수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거 다 질문하고 싶은 거 적어놨다가 가서 상담 받고 오면 되고. 근데 함정은 가슴 마사지라고 해서 좀 쉰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가슴을 짜주시는 거여가지고 진짜 좀 아파요. 그거는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되고, 가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 다닐 때는 한 7만 원대였는데 요즘은 9만 원 선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 마사지도 조리원 가는 비용에 비하면은 1회 10만 원 언저리니까 뭐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는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유 수유는 엄마가 밤에 조금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각오를 해주셔야 돼요. 그건 진짜 시간이 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나아져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냥 200일까지는 아이들마다 밤 수유가 빨리 끊긴 애들이 있고 애마다 다른데 보통 그냥 200일 정도는. 응아했어? 알겠어. 잠을 제대로 엄마가 밤잠을 못 잔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산후조리원 가는 거에는 진짜 정해진 정답이 없고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나 내 성향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24시간 모자동수를 할 것 같았고 모유수유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첫째 때 안 갔는데 둘째 때 가보니까 나는 셋째를 낳으면 조리원을 안 가야지 하고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진짜 셋째가 태어나도 조리원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둘째는 내가 막 이사도 겹치고 첫째가 이사 때문에 어린이집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막 아무튼 복잡해가지고 가긴 갔는데 조리원이 뭐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저는 집이 더 편했다. 그건 진짜 사람 성향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 생각하시고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 집에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 계신지 그런 거 생각하셔서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양가 부모님이나 남편분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서 산후도우미를 이제 꼭 불러셔야 하는 분들은 꼭 지역 맘카페에 찾아보시고 좋은 분들 꼭꼭 미리미리 지정하세요. 저는 진짜 산후도우미 이거 또 할 말 따로 많은데 진짜 별로였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첫째 낳을 때만 해도 임신하면은 조리원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또 안 가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맘카페에도 보면 조리원 안 가는 거 어떠냐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때보다 저도 그때도 찾아봤었는데 요즘 찾아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댓글에도 조리원 안 가고 집에서 하는 거 괜찮았다.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산후조리 집에서 하면서 너무너무 잘 썼던 꿀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인사하자. 안녕. 안녕. 아이고, 응가 냄새.